2차 방정식의 실근에 보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에 근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근을 알파라고 한 근을 베타라고 할 때 다음 같은 조건들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주목점에 있는 거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앞에 있는 개수 a, b, c들을 알고 싶은 것들인데 사실은 문제에서 만약에 두 근이 문제에서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됐어. 2차 방식은 두 개 나오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죠.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 근이 그 근의 부호를 알고 싶은데 그 근이 두 개 다 양수란 말이 나왔다 진짜. 라고 하면 일단은 이런 조건이 나오겠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두 근 알파랑 베타 두 개 더하면 두 근이 양수잖아. 양수 되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지. 맞지?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잖아. 두 근의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 되냐 하면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관계에서 얼마 되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지. 마이너스 a분의 b. 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가 된단 말이야? 양수가 되는 거지. 뭐가 이랬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뭐가 되겠냐? 알파 베타. 두 근 곱하면 근과 계수관계에서 a분의 c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양수랑 양수를 곱하면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그렇게 이렇게 부등호가 생겨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잘 봐. 판별식이 나오는데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든지 또는 실근을 갖든지 또는 허근을 갖든지 뭐 중근을 갖든지 그런 말은 없지만 숨어 있잖아. 요 말이야.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얘기했어. 양수라는 건 부호를 얘기했는데 그 말은 실근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 우리가 배웠던 허수는 두 근이 만약에 허근이라면 허수는 이마지너리 넘버 상상의 수라 그래서 수직선에 표현할 수 없다 했고 수직선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0보다 오른쪽을 양수라고 0보다 왼쪽을 음수라는데 그렇게 양수 음수라는 기호를 쓰지 않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양수라는 말을 썼단 말은 두 근이 양수라는 말은 두 근이 실근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따라서 판별식까지 적어줘야 돼. 판별식이 실근 조건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얘기해줘요. 이해하시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하면 0보다 크다고. 서로 다르단 말이 없잖아. 그냥 두 양수 됐으니까 두 분이 다 양수인데 3, 3이라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분. 맞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말이었으면 그냥 실근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되겠죠. 이게 두 분이 모두 양수일 때.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어요. 두 근이 모두 음수야.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두 근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건데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수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데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음수랑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음수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근 곱하면 a분의 c가 될 건데 음수랑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맞지? 마찬가지로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잖아. 부호를 얘기해줬으니까 당연히 또 판별식도 적어줘야 되겠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실근을 갖고 있는 조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부등식을 다 동시에 만족하는 답이 내어보는 답이 된다. 이거지. 또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보면 세 번째. 이제는 또 뭐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일단 생각해보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두 개보다 다르다.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뭐가 되지? 몰라요지. 맞잖아. 두 개 더해서 뭐가 되지 몰라. 예를 들어서 양수는 3이 나왔고 하나는 음수는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두 근 더하면 뭐가 되지? 양수가 된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에서 두 근 더하면 뭐가 되는? 음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의 부호는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놈은 이제 배제시킨다는 뜻이고 대신에 두 근 곱하면 뭐가 되지? 곱하면 부호수로 다른 곱하면 무조건 뭐가 돼? 음수가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단 말은 서로 같다는 말이 아니고 절대로 두 근은 서로 같아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이 숨어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됐나? 판별식 뭐가 되지?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 됐나? 잘 들어봐. 이제 설명하는 거. 다시. 필기할 필요 없어요. 두 군이 부호가 서로 다르단 말은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니까 그게 같아질 수는 없잖아.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을 만든 조건에서 이게 맞아. 그런데 요거 굳이 할 필요 없어. 생략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 해서 이 주어진 계산했던 과정이라 요는 동시에 만족하면 내가 답 구할 건데 항상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면 요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지. 언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판별식은 생략해도 된다고 했지. 맞겠죠? 편하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특수한 경우 나타난다면 적어보면 이러면 네 번째 바로 적자. 네 번째 이제 이렇게 됐어요. 문제에서 두 근의 절대값 갖고 부호가 안 돼. 두 근의 절대값은 갖고 부호는 반대가 돼. 이렇게 됐습니다. 두 근의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일단 잘 봐. 두 근의 절대값 갖고 부호가 반대. 하면 무조건 곱하면 뭐 되지? 음수지. 맞지? 그래서 알파, 베타 곱하면 뭐 되지? 음수가 되고. 이래 되면 뭐 하면 안 된다? 판별식 생략해야 된다 했잖아.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한 개 더 줬지, 정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두 근 더하면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 두 근에 뭐가 같다고?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안 된다. 어떤 경우야? 어떤 한 근이 3이면 다른 한 근은 뭐란 말이야?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야. 맞지? 그래야지 절대값은 서로 3으로 갖고 부호는 반대잖아. 어떤 근이 마이너스이면 다른 한 근은 2라는 뜻이고. 뭐 해줬지? 두 근의 합이지. 두 근 다음에 무조건 항상 뭐가 돼? 0이 된다는 조건까지 숨어있네. 이제 요건 수학적 언어지. 요거 이해됐죠? 요 두 개 동시에 만족한 게 내가 원한다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거든. 이번에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조건 있잖아. 음근의 절대값. 음근의 절대값이 크래. 양근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지. 맞나? 클 조건 맞지?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이건 이런 상황이지. 음근의 절대값. 그럼 하나는 단 말이야. 음수근을 갖는단 말이지. 맞지? 양근의 절대. 양근은 양수란 말이지. 그럼 하나는 그림이 뭔데? 양수고 하나는 뭐란 말이야? 음수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두 개 곱하면 뭐가 되지?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요게 나오면 뭐 하면 되지? 판별식 생략해도 된다 했다. 자, 그런데 조건 또 하나 있잖아.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말은 이런 경우지. 하나가 음근이 마이너스 3이면 양근은 뭐 2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더 큰 거잖아. 절대값 3이. 이해됐죠? 그럼 내한테 정보는 뭐죠? 두 개 더하면 뭐가 된다고? 그렇지. 항상 음수가 된다는 정보를 주는 거지. 요 두 개 동시에 맞는 거. 판별식은 생략해도 되고. 판별식은 왜 생략하면 되지? 알파, 베타가 음수 나온 케이스는 판별식 다 생략하면 된다. 그 안에 다 숨어있다 했어, 쌤이. 됐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렇게 말해볼까? 음근의 절대값하고 양근 중에 이제 양근이 더 크대.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죠? 하면 당연히 예전에 알파, 베타고 하면 당연히 음수 나올 것이고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 양수가 되겠네. 됐습니까? 이해됐죠? 이거 이해되겠나? 반대 케이스잖아. 그 다음에 한 근만이 0일 조건 했는데 적을 데가 없노? 저기 하나 하고 적을 데가 없노? 그놈은 말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한 근만이 0일 조건 생각해봐. 근이 하나만 0이래.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이 아니라는 얘기지. 맞지? 그럼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이 아니면 곱하면 뭐가 나오니? 무조건 0이지. 알파, 베타는 0이 될 것이고. 맞지? 더 있는 건 뭐가 나오지? 절대로 0이 아닌 것이. 그게 답니다. 이해됐죠? 그런 케이스를.
자,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잖아. 근의 실근의 부호를 나타내는 판별식과 근의 부호를 가지고 주어진 개수들을 찾아가는 뭐 그런 경우들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유형 26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5 다음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뭐라고 두 근이 두 근이 모두 양수였나? 두 근이 모두 양수 1조건을 물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의 k 값의 조건 물어봤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 되지. 두 근의 합이지. 알파 플러스 베타지. 그러면 근과 개성에서 얼마인데? 2다 2. 맞나? 두 근의 합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지? 양수 되는 거 맞네. 2는 양수 맞잖아. 당연한 거. 됐습니까? 그럼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근과 개수항에서 두 근의 곱은 k 플러스 5가 되는 거. 맞지? 두 근의 곱도 뭐가 돼야 되지? 양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판별식이죠. 판별식. 판별식인데 지금 여기 짝수잖아. 짝수 판별식 쓰겠습니다. 4분의 d 공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죠? 반틈의 제곱이지. 1 마이너스 ac니까 k 빼기 5가 돼요. 여기 지금 판별식이에요. 요거 반틈에 제곱하고 빼기 이거지. 이게 판별식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저거 정도 공식이잖아. 요 세 개를 동시에 다 안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데 첫 번째 2는 0보다 크다가 그러면 당연한 거고 여기 있는 0은 풀어보니까 k는 5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나올 것이고. 됐죠? 이 조건 풀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k는 작네. 얼마? 마이너스 4보다 이래 됐지. 됐습니까? 자, 동시에 만족하는 내가 원하는 답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거야. k는 마이너스 5보다 k는 어떻게 돼요? 크다. k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이래 되겠지. 됐죠? 답은 뭐 해야 되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k가 작거나 같다요. 마이너스 4보다 이렇게 해서 보면 내가 원하는 1번의 답이 되겠네. 됐죠? 자, 2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물어봤는 거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야. 이거 고맙지? 두 근이 뭐라고? 서로 다른 부호. 아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는 뭐만 따지면 된다고? 두 근의 곱만 따지면 된다. 맞지?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얼마 되지? 두 근의 곱 했는 게 k 플러스 5라 되죠. k 플러스 5가 서로 다른 부호니까 뭐 나오면 되나? 음수가 나오면 그래서 k 값은 뭐가 되죠?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됐어? 이건 그냥 답이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쉽고 좋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면 이게 첫 번째고 유형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이렇게 물었네. x제곱 더하기 2배의 k 플러스 1의 x에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더하기 7은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하는 기법이야. 두 근이 모두 음수야. 자,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돼요. 그러면 조건의 첫 번째 두 근의 합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과 개수관계에서 얼마나 나오냐면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1로 나옵니다. 맞나? 이게 뭐가 되나?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음수가 되는 거죠. 이런 조건이 하나.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근과 개수와 관계에서 k제곱 플러스 7 나옵니다. 요 놈은 두 근의 곱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지. 4분의 2 공식 쓰면 되겠지. 반틈의 제곱이니까 반틈은 k 플러스 1이고 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는 1이고 c가 5지. k 제곱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나 같다.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데. 자, 요것부터 풀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일단 양변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2를 나누자. 양변은 마이너스 나누면 이게 왜 되지? 부동 방향이 왜 되나? 바뀌지. 됐습니까? 결국 답은 뭐 나왔어? K는 뭔데? K는 마이너스보다 크다가 나왔잖아. 그래서 요 첫 번째에서 나온다면 K는 마이너스보다 크다가 나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K제곱 플러스는 항상 0보다 큰 게 맞죠?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야. 완전 정식이니까. 이거는 항상 성립하고. 이건 두 번째 나오는데 모든 실수. 항상 성립하지. 모든 실수. 부등식을 만족하는 K 값으로 구할 건데 이거는 항상 성립한다고. 모든 거 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요거 풀어보면 세 번째 풀어보니까 K 적으면 사라진다는 게 보일 것이고 여기 2K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따라서 K는 못 같은데 마이너스 넣으면 6이 될 것이고 됐죠? K는 3보다 크나 같다. 요게 세 번째 답. 따라서 요놈 세 개를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 그려보니까 그렇지. 첫 번째 거는 K는 마이너스보다 크답니다. 마이너스보다 K는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실수니까 전부 다. 세 번째는 K는 3보다 크나 같다니까 3은 좀 있네. 3보다 크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뭐냐? 요 부분이 돼요. 결국 답은 뭐가 됐어? K는 3보다 크나 같다. 이게 전체적인 마지막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등식 푸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조건 가지고. 그렇지? 사실 차트를 풀어내면 될 거네. 자, 확인 문제도 쌤이 같이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확인 185번 문제 보면 n제곱 더하기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n 플러스 1 그렇습니다. 플러스 4는 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 두 군이 모두 음수야. 두 군이 모두 음수고 조건, n값 조건 물었는데 쌤이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 있어. 지금 문제에서 상관이 없지만 이런 문제를 좀 쌤이 항상 좀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보도록 하라 했잖아. 문제를 읽어보니까 다음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 보고 난 다음에 최고참 계수가 지금 뭐야? 문자가 됐잖아. 문자, 미지수. 그럼 2차 방정식만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되니? 여기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지. 맞죠? 근데 n제곱 플러스 1은 절대로 0이 되지 않습니다. 양수가 되니까. 맞잖아? 지금 상관이 없었어. 근데 만약에 이게 n제곱 플러스 1이 아니고 n 플러스 1로 돼 있었으면 m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구했는 답에다가 마이너스를 빼야 되는 거지. 항상. 이랬죠? 그게 시험지에 나온단 말이야. 그거 조심하도록 하고. 지금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었어. 두 군이 모두 음수를 했으니까 두 군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군의 합은 근과 계수가 관계에서 얼마나 나왔다면 내려 나오잖아. m제곱 플러스 1분의 얼마 나오지? 4 n 플러스 이거 나오나? 뭐 마이너스 이게 지금 두 군의 합이야. 자, 생각해보자. 생각도 어렵다. 이게 지금 두 군이 모두 음수니까 두 개 나오는 거잖아. 음수가 나와야 돼. 이것도 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군 곱하면 얼마 나오죠? 두 군의 곱은 n제곱 플러스 1 분의 4가 되겠다. 두 군의 곱은 양수가 되는 게 됐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두 군이 모두 쓰면 한 배씩 쓸 건데 짝수 한 배씩 쓰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D 공수 쓸 때만 요 반틈의 제곱이지. 반틈은 2 제곱하니까 4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전체가 제곱이에요. 이게 반전의 제곱. 마이너스 a시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n 제곱 플러스 1. 그게 0보다 크나 같다. 그런 답인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푸는 요령을 좀 설명할게. 잘 봐봐. 요렇게 푼다. 제일 첫 번째 식은 이렇게 풀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어. 마이너스 곱하면 뭐야? 플러스가 되듯이. 맞지? 부등 방향이 어디 되지? 바뀌었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있는 m제곱 플러스를 없애고 싶어.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하면 되지? m제곱 플러스를 곱할 거야. 맞나? 그런데 항상 부등식은 곱하는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 m제곱 플러스를 만약 음수면 또다시 부등 방향이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m제곱 플러스는 항상 뭐가 되지? 이건 항상 뭐가 되는지 알잖아. 근데 항상 양수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저놈을 곱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지. 됐어요? 결국 양변에 n제곱 플러스를 곱해주면 없어지고 다시 양변에 4도 양수니까 나눠주면 결국 이만 뭐예요? n 플러스 1이 뭐보다 크단 말이야?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리는 거잖아. 따라서 m은 뭔데? m은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나왔던 답이 되겠다. 됐고 두 번째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야. 맞지? 이거는 뭔데? 두 번째 거는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 m에 뭘 넣더라도 항상 승리받아요. 이건 뭔데? 양수. 양수. m에 뭘 넣더라도 항상 승리받으니까 모든 실수죠. 부등식의 답은 다음 부등호를 만족하는 미지수 m의 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m에 뭘 넣어도 항상 승리받으니까 m은 모든 실수가 답이 될 것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풀어보면 판별식인데 지금 이거 정리해보니까 4n 제곱 나오는 거 암산 가능합니까? 사라지네. 맞지? 4n 제곱 사라지고 가운데 얼마 나오나 하면 원래 2n 나오는데도 4로 곱했으니까 얼마나? 8n 나오고 8n. 맞지? 8n 나오고 상수항은 원래 1 나오는데 4로 곱했으니까 4가 나올 것이고 맞지? 4랑 빼기 4 없어지네. 그래서 결국 8n인 건데 0보다 크나 같다가 나왔으니까 되겠니? 지금 틀렸나? 맞지? 네. 따라서 m은 뭐보다 큰데? 이게 0보다 크나 같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답이 될 것이고 요놈하고 요놈하고 동시에 만족한 걸 찾으면 돼요. 그림 안 그릴게요. 두 개 동시에 만족한 건 누가 답이죠? m은 마이너스보다 크다랑 m은 0보다 크나 같다랑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수직선 그려보면 다 구할 수 있겠지. 뭐지? 결국 답은 요게 동시에 만족하는 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m은 0보다 크나 같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185번의 두 번째 문제가 자, 두 번째 문제는 좀 지겹네. x에 대한 2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2ax에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2 는 제로라는 이 2차 방정식. 이번에는 한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갖고 무슨 말이야?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두 근의 보호가 서로 다르지. 서로 다른 부분. 맞지? 한 근에 뭐라고? 한 개의 한 근은 양수.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이래 가지란 말이야. 두 근의 서로 부호가 서로 다른 양이랑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냥 해주면 뭐 되지? 두 근의 곱만 해주면 되겠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는 뭐가 되지? a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이잖아. 두 근의 보가 서로 다르면 우리는 못 따지면 이게 음수입니다를 따지는 거죠. 결국 a는 뭐보다가요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나올 것이며 이거 말고 딴 건 할 필요 없다. 맞지? 결국 이게 답이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쉽고 좋네. 그렇죠? 자, 그다음 들어가서 조금씩 복잡해지는데 결국은 똑같아. 133쪽에는 일단 오늘은 133쪽에 있는 문제까지 다 풀고 좀 시작 따도록 할게. 네 문제 남았네요. 정리하도록 하고 유형 27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x 2차 5탑니다. x 제곱인데 그 x 3승돼 있죠. 다시 5탑이다. 2차 방정식 했으니까 x 제곱 더하기 2배의 n 플러스 3에 x 플러스 5m은 제로는 그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문제에서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했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도록 하라 했잖아. 맞지? 뭐 서로 다른 부호를 갖고 또 뭐라 했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했나? 음근의 절대값이 크대 양근보다. 이래 생각 다시 문제 다 적기 시작했어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해볼게 뭔데? 일단 두 개의 부호를 가진대. 그러면 뭐야지? 두 개의 곱이죠. 알파 베타 곱해는 게 얼마 되지? 5m이잖아. 두 개의 곱. B 뭐가 된다고?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 판별식은 쓸 필요 없고 한 개 더 해줄 게 있죠. 이 말이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더 크다는 말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된단 말이야? 두 근의 합이 지금 얼마인데? 마이너스 2배의 n 플러스 4가 되거든. 이게 두 근의 합이잖아. 근거 여기서 생겼어. 근데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면 두 개 더하면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 거지. 음수. 됐죠? 그 두 개 동시에 만족한 걸 찾아내는 거겠습니다. 첫 번째 답에서 m의 값은 뭐가 되죠? m은 0보다 작다가 첫 번째 부등호의 답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로 양분을 나쁘면 m 플러스 3 부동 방향이 왜 되지? 바뀌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돼요. 됐어? 둘 다 동시에 맞춰보면 결국 답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m은 작아요. 0보다.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86, 밑에는 확인 186번 풀어가는 확인 186번. 옆에 동의 문제죠. x제곱에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플러스에 k 마이너스 7의 x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좀 지금 x에 마이너스 k 더하기 4는 제로라는 2차 방식이 있는데 이름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고 똑같네. 서로 다른 두 부호를 갖고 또 이제는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좀 전에 했던 거랑 반대지.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답니다. 양근이. 그런 식으로 나오죠. 서로 다른 부호를 갖기 위해서는 두 근의 곱이죠.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얼마 나오죠 지금? 마이너스 k 더하기 4인데 이게 두 근의 곱이잖아. 맞지? 근거에서 두 근의 곱. 그 놈이 음수가 나야 되겠죠. 일단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단 말은 두 근의 합이네. 근각 유수관계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7을 맞을게. 두 근의 곱. 맞지? 그게 두 근의 합이 음근의 절대값이 양보다 작다 말은 두 근의 합이 뭐가 된단 말이야? 양수가 된다는 말이죠. 둘 다 동시에 맞춰보면 쓰면 되겠구나. 위에 10% 보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래서 k는 4보다 크다가 첫 번째 답이 될 것이고 밑에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7보다 크다. k는 7보다 작다가 답이 될 것이고 둘 다 동시에 맞춰보면 답은 4보다는 크고 k가 7보다 작아요. 그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자, 28번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는 풀어보자. 유형 28번이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겨서 3에 x 빼기 1 그 다음에 x 빼기 m 마이너스 x에 7 빼기 m죠. 그놈은 18 마이너스 m죠. 아주 복잡한데 문제에서 말씀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어. 됐죠? 그 다음에 요놈이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있잖아요. 절대값 같고 부호가 안 돼. 이게 시험 좀 잘 나오더라. 절대값이 같고 부호 만들면 내한테 주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지. 뭐였노? 알파, 베타 곱하면 음수 나오지. 부호 반대니까. 절대값 같다는 뭐였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였지? 0. 맞나? 요 조건이잖아. 오케이? 근데 저 문제를 계산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2차 방식 고라지가 아니잖아. 그렇게 만들어야지. 전개해서.
별거 없습니다. 자, 지금 암산 좀 하랍니다. 이거 정리할 거예요. 3x제곱이 나와요. 맞나? 아, 다 정리하자. 아, 미안. 이렇게 정리하랍니다. 번거롭다. 많이 쓰고 있네. 3배에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n 플러스 1 x 그 다음에 플러스 n 뭐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얼마 나오면 마이너스 7x에 플러스 n제곱 그 놈은 18 마이너스 n제곱. 자, 좀 정리해볼까. 그럼 최고차 교수를 뭐라고 하면 3x제곱이 되는 게 맞네. 3x제곱.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맞더니만 x의 개수는 여기 있죠. 여기 x의 개수 마이너스 7이고 맞지? 그 다음에 곱했는 게 개수잖아. 여기 x 개수고 나머지는 없지? 그럼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n 나오고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7하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러면 x 상수 안 보니까 상수 안 보니까 그렇잖아. 여기는 m제곱 오케이? 여기는 m제곱 이리로 넘어왔어. 그럼 얼마 되지? 2m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항이 뭐가 나오지? 3m 맞나? 원래 더하기 3m 됐습니까? 숫자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18 그놈은 저를 복잡해. 됐습니까? 정리했어. 자 이제 계산할 거야. 내가 지금 두근의 곱은 얼마지?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라는 건 5분의 건데 한번 계산해보면 3분의 3분의 두근의 곱이 2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18 맞지? 두근의 곱이 뭐가 된다고? 음수가 돼. 됐죠? 양면에 3을 곱하면 결국 요 부등식 풀라는 뜻이잖아. 2m제곱에 플러스 3m 마이너스 18 이거 풀라는 뜻이 되겠어. 2차 부등식인데 사실 2차 부등식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배웠어. 일단 해보자. 인수분해가 됩니까? 2하고 1하고 됐어. 6하고 3하고 하면 되나? 12 아니 3하고 6하고 하면 되나? 네 뭐야? 9하고 2하고 하면 되나? 4 그거 안 나와? 인수분해 안 되나? 틀렸죠? 전기에서 틀렸습니다. 보니까 전기에 보니까 어디서 나온?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요 x에 곱한 거예요. 플러스 m제곱 x가 나와 있잖아. m제곱 x니까 이게 지금 여기 뭐 다 틀렸네. 여기서 틀렸죠? 정리할 거 나온다고 마이너스 7x랑 열을 곱하니까 말이야. 플러스 m제곱 x가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놈은 18 마이너스 m제곱. 정리해보니까 3x제곱에 x가 들어가 있는 거 찾아보니까 뭐에 x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x 들어가 있고 여기도 x 들어가 있고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맞지? 자 보니까 m제곱 맞지? x는 m제곱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이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요놈의 x의 개수가 될 것입니다. 상수항은 3m 여기 보니까 m제곱 1로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m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m이 되겠네. 플러스 3m이 되고 여기는 요놈이 자료를 넣어와서 마이너스 18까지가 상수입니다. 아이고 길다. 자 어쨌든 간에 두근의 곱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가 두근의 곱입니다. 그러면 3분의 m제곱에 플러스 3m 마이너스 18 이게 지금 음수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두근의 곱 3분의 이것이 두근의 곱 등각이 쓰는 게
자, 이거 풀 거야. 양변에 3을 곱하면 결국 뭐가 돼요? 요게 뭐가 되면 돼요? 음수가 되면 되겠네. 이 수분 애들은 어떻게 되죠? 즉, m제곱에 플러스 3m 마이너스 18이 음수가 되면 되는데 3, 6에 18이가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되나? 됐죠? 그러면 0 되는 값이 얼마냐 하면 3하고 마이너스 6인데 이쪽 방향이야. 2차 분식 뒤에 배우겠지만 이쪽 방향이면 사인 값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m은 작아요. 3 이런 답이 나왔네. 요 첫 번째 경우였어. 두 번째는 두분의 합이죠. 즉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나 두 분의 합은 근과 계수항에서 또 3분의 요거네. 그 반대에 마이너스에 n제곱에 마이너스 3n에 마이너스 12 이게 두 분의 합인데 그렇죠? 이게 뭐가 된다고? 0이 된다. 됐어? 자,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시면 되겠네. 그럼 결국 뭐 되지? 이거 망정식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0은 제로가 될 건데 인수분해하면 5랑 2랑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나온 답이 뭐가 나와 하면 m은 5가 되든지 또는 m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쌤 얘기했다시피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럼 m은 5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답은 맞는데 이 범위에 있는 것만 내가 원하는 답을 체크할 거 아니야. 맞지? 5라는 저 범위에 있니? 없어.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답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지. 2라는 마이너스는 요 사이에 있는 게 맞나? 그래서 여기 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등식 같은 경우는 두 개 동시에, 어쨌든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부등식, 하나는 강등식이잖아. 그러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 범위 내에 있는 m의 값만 구하겠다. 이런 말이 되잖아.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8문제였고 자, 선생님 계산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시고 지울게. 자, 그 다음에 확인 187번 문제까지 풀면 실근의 보호에 관련된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그거 좀 풀고 쉬었다가 가서 187번 확인 187번 보니까 x제곱에 더하기 그 다음에 a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라는 2차 방정식이지. 문제에서 요놈이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를 때 했습니다.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잖아. 맞지? 적은 거네. 알파, 베타는 두 분의 곱은 근과 계수관계에서 마이너스 a 더하기 3인데 절대값이 갖고 서로 부호 반대를 하는 게 음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이죠. 알파, 베타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게 두 분의 합이지. 그 합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위에 식은 문제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니까 결국은 a는 3보다 크다가 위에 거에 답이 될 것이고 그것이 답이고 밑에 그 양변에 마이너스 빼보면 이렇게 될 것이며 4하고 3이가 4하고 3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a 값은 뭐가 나왔죠? a는 4가 되든지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든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렇지? 여전히 두 개 답 중에 a가 3보다 크다 했으니까 요거는 답에서 제외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답은 4만 택하면 되겠죠.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조건들은 암기하시고 상황 판단해 볼 건데 실근의 부호는 결국 뭘 가지고 놀고 있지? 핵심적으로 말해서 실근의 부호에 관련된 문제는 근의 부호를 언급하고 있으면 두 근을 곱했을 때 부호랑 두 근을 더했을 때 부호를 생각하고 있는 거네. 맞지? 그렇게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랑 혼합하여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